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시작할 때의 첫 마음. 그것은 저의 젊은 열정과 행동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겠다는 소명이었습니다. 군복무 기간의 대부분을 용산에서 보냈으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용산 구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되고 아빠가 되었으니 저에겐 용산이 청춘의 한복판과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목준 박사님, 정치평론가이신 이종훈 박사님, 백성문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강용석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근데 이제 복당이 불허가 된 거죠. 그죠? 네, 일단은 시당에서는 지금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아는데요.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강용석 변호사가 저렇게 결연한 표정으로 하면서 정치 출마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뭐 본인은 자간 뭐 무소속으로는 출마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출마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서울시당에서 복당 불허가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 최고위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최고위의 결정 사항이다. 근데 서울시당이 복당을 불허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오늘 의외로 빨리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10분 만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결정적으로는 이른바 도도맘과의 스캔들, 그 사건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못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번 복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중앙당에다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이른바 이제 재심 청구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앙당 판결을 다시 한번 이제 받아보는 것을 이제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이 서울시당이 결정 내린 것을 중앙당이 또 번복한다는 것도 좀 약간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당이 가능하면 이 공천 관련해서 특히 이게 복당이라든가 이 출당 관련한 것들은 지구당 쪽에다 많이, 그러니까 시당 쪽에다가 많이 좀 권한을 넘긴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건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글쎄요, 아직 그게 뭐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문제는 사실 웬만하면은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끝납니다. 그게 보통이고요. 옛날에는 아예 시당에서도 하지 않고 지구당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협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협의회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지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당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다만 이제 특수한 경우에 자기가 그거를 정말로 못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중앙위원회 이제 제소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재심하는 건데요. 그 재심이 번복된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심사 기준은 이제 지금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보면은요, 제 7조에 의하면은 이제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자, 뭐 이건 뭐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뒤에 가면은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라든지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하지 않은 자, 이런 거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심사위원들은 평가한 모양입니다. 근데요, 어쨌든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황진아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정치한 게 몇 년인데 내가 막 하겠느냐. 사실 이런 걸 쭉 보면 여기서 프로세스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게 대중들의 관심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정치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준비도 해왔는데 정말 아무 언질도 없이 저렇게 그냥 독자 행동을 취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황진아 사무총장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그거야 또 진실 공방을 해봐야겠지만 그 전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복당 절차 우리가 문제없이 해주겠다라던가 뭔가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알려진 건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황진아 사무총장이 한 얘기를 강용석 변호사가 오해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고위의 의결대로 결정이 날 거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지금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 얘기로는 지금 최고위원 대부분이 다 안 된다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것도 역시 또 진실공방 문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좀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와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반드시 짚어볼 대목은 한 곳이 있다. 뭐냐면 누가 강용석에게 희망을 줬는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희망을 줬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 많이 좀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뭐 친박계 핵심 가운데서 누가 먼지를 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새누리당에 꽤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의 결정까지 날짜 어떨지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뭐 만약에 이 복당이 불어되더라도 좀 이렇게 사실은 너무 좀 돌발적인 그런 그 행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지금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원래 마포가 지역구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용산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군다나 왜 돌렸을까에 대한 추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네. 그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모 일간지가 이제 바로 강용석 변호사가 친박 핵심으로부터 어떤 언지를 받았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기자들이 특히 정치부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이 그러면 그런 친박 핵심이 누구였을까라고 추적을 했는데 진짜 뭐 오브 더 레코드를 전제한 거로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죄송하지만 강용석 변호사의 자가 발전이든지 혹은 실제로 누가 언지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간을 본 거지. 그다음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후퇴를 한 거지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전자 아니면 후자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용산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어느 경우든 간에 굉장히 낮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뭐 강용석 변호사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당으로도 출마해보고 여당 후보로도 출마해보고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해봤는데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는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무소속 출마는 안 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 번 더 아까 말씀하신 그 당 지도부에 이거를 불복하고서 한 번 더 신청서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겠죠? 네, 재심 절차는 아마 재심 있을 것 절차. 같습니다. 그렇죠. 재심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무소속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나 본인이 지금 정치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있긴 하죠. 그게 뭐냐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겠다. 예.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 뭐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카드는 쓸 수 있을지 모른다. 혹시 거기까지도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심 절차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것도 진실공방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그냥 무대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님 스타일상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지금 지도부에서 뭐가 잘못됐다라거나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새누리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강용석 변호사가 일단 지금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새누리당에서도 사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이 계속 안 된다고 지금까지 시종일관 얘기해왔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온 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지도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계속 의혹이 없지. 또 용산으로 옮긴 게 어쨌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각을 세우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친박 쪽에서 미는 게 아니냐는 얘기 계속 음모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친박 쪽에서도 물론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명확하게 좀 답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그 정가의 초미에 관심이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강용석 변호사가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됐을 때는 뭐 그렇게 이 나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목을 이끌었다는 의미에서. 근데 어쨌든 어떤 결정이 내릴지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재심 신청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거고요.